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시는 회계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은 파트 3에서 5챕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분량 대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양이 너무 많고 또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초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갖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 3가 경영학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T 나오고 회계학 나오고 경제학 나오고 재무관리 나오고 기타 등등 다양한 학문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학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회계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학이 한 15% 내지 20% 정도가 출제되는데 공부 시간은 사실은 나머지 과목들 다 합친 분량보다 더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요. 특히 경영학 쪽에 또 회계학 쪽에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가장 어렵고 또 해도 진도도 안 나가고 또 성적도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회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은 다른 과목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암기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학은 아무리 암기하시더라도 그것을 조금만 말을 바꾼다든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정확히 체크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반드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고요. 따라서 또한 그에 따른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선결된다면 시험을 보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감사 현장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사실은 파트 3가 IT, 경영학, 회계학, 기타 이렇게 큰 4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회계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있는 분들은 크게 시간이 투자가 될 필요가 없겠지만 처음 회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할 것이냐.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책에서 또 다른 학원에서 하는 교재에 보면은 상당히 긴 문제들로 출제가 많이 그런 예상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긴 계산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될 수도 없고 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CIA 시험 초두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페이지 컴퓨터 화면에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될 수가 없고 또 자, 파트 3만 해도 10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에 한 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서너 번 이상 두드려야 되는 그런 긴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암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정확한 개념, 이거만 파악하신다면 회계학에 있어서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긴 문제는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개념, 흐름을 이해를 위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용으로는 굳이 풀어볼 필요가 없다. 한국 책에서는 대체적으로 객관식 문제 3분 내지 5분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문제들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험은 미국의 시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긴 문제는 반드시 그냥 건너뜨시고
반드시 개념 위주의 이해 위주의 논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깨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합격한 여러분들의 모니터링한 결과 대체적으로 암산 정도의 내지는 계산기를 2번 두드려서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긴 문제는 푸실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정도 푸시려면은 우리나라 회계사 문제 내지는 세무사 시험 정도의 문제를 갖다 놓고 예상 문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책들에서 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고 심지어 회계학 때문에 CIA 시험을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긴 문제는 지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논리를, 기본적인 논리를 깨치시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논리로 풀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그런 상식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실 회계학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제 교재는 사실은 글라임에 나오는 그런 교재의 순서에 의하지 않고요. 저의 졸자인 우키스 회계 원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회계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글라임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라임 책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라임 책을 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이걸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회계학에서 큰 어려움 없이 득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의 첫걸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회계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회계가 무엇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현실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감사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가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냐? 왜 우리가 이렇게 회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편견을 먼저 깨뜨릴 수 있도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가 뭐냐, 회계.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자, 회계라는 게 뭐다?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사실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죠. 정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각종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듯이 회계도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주로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느냐? 자, 우리가 돈하고 관련된 즉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회계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가 있겠죠. 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생산된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공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제공하는 과정이 있겠다. 자, 생산 과정, 정보를 만들자. 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 회계의 생산 과정, 회계 정보의 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로 기록하려면은 기록하는 나름대로의 포맷, 표준화된 절차라든지 논리라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숫자로 기록해야 되는데, 자, 이 숫자로 기록하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보통 북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부 기입의 부기의 줄임말에서 북이라고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상업북이다, 공업북이다 이런 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영어로는 북키핑이다, 장부를 유지하는 거다 해서 장부 기입의 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이 북이가 어렵다는 거죠. 자, 북이의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제공 과정 만들었으면 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생산된 회계자료들을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거냐?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공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영업소라든지 이런데 재무제표를 비치하도록 법이나 규정들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 제공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뭘 제공할 거냐? 회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거냐? 뭐를 줄 거냐? 그 부분이 바로 정보의 제공 방법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를 어떻게 줄 거냐? 어떤 정보를 줄 거냐? 할 때 우리가 제공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재무제표다. 자, 한자로 썼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재무제표를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 쓰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한자를 쓰냐면 돈하고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모든 표다. 이게 모두 제자죠. 자, 돈하고 관련된 모든 표라고 그래서 재무하고 관련된 모든 표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보통 이제 Financial Statement에서 자, 보통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FS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다, Financial Statement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공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자, 그럼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재무와 관련된 모든 표가 있더라. 그 모든 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과거에는 이 친구를 대차대조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자,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대변과 차변을 대주에서 보여주는 표 해서 대차대조표란 이름으로 불려졌었는데 IFRS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재무하고 관련된 상태가 어떠냐, 지금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라는 걸 나타내겠죠. 재무상태표란 이름으로 다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대차대조표나 간혹 책에 따라서 뭐 대차대조표로 표기가 된 책들도 있고요. 어쨌든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나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를 나타내기는 표다. 자, 우리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그런 표를 통해서 제공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선을 본다. 자, 선을 볼 때, 자, 그러면 야, 누구랑 선을 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묻는 게 있죠. 자,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 친구 돈 많냐? 부자냐라는 걸 묻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론 뭐 건강을 묻는 분들도 있고 종교를 묻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꼭 반드시 나오는 항목이 뭐죠? 돈이 많으냐, 부자냐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기업에 대해서 뭘 알고 싶냐? 가장 중요한 게 뭐를 알아야 되죠? 그 기업에 돈이 많냐, 부자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즉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돈하고 관련된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아까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자, 그래서 대변을 우리가 보통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대변을 오른쪽.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셔야 되죠. 대변은 오른쪽이다. 차변은 왼쪽이라고 부른다. 자,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 안 되시더라도 대변이란 놈이 있고 차변이란 놈이 있구나. 그런데 대변은 오른쪽, 차변은 왼쪽.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시고요. 뒤에 가시면서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대비해서 나타나는 표가 재무상태표고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가 재무상태, 돈하고 관련된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그래서 왼쪽에는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 될 만한 것,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산의 상태를 왼쪽에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자, 왼쪽이 돈 될 만한 거면 오른쪽에는 돈 될 만한 거를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대의 개념인 오른쪽에는 기업이 앞으로 제3자에게 갚아야 될 것, 즉 부채라고 하는데요. 부채와 기업의 본전, 자본이 얼마인지를 대비해서 나타나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재무상태표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모르표, 요 네 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다. 즉 기업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가 네 가지 표가 이렇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했고요. 그 정보 제공 수단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손해가 발생했냐, 이익이 발생했느냐.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아까 선 보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선을 볼 때, 자, 부자냐, 돈 많냐, 이것도 첫 번째 물어보지만 돈이 현재 암만 많으면 뭐하냐? 계속 우리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거냐?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느냐? 잘 벌고 있느냐? 돈 잘 벌어. 이것도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가 돈이 얼마가 있느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직업이 뭐냐,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돈을 어떻게 잘 벌 건지, 앞으로도 돈을 얼마나 잘 벌 건지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직업을 물어보면서 돈은 잘 벌고 있느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재무 상태를 일단 파악을 했으면, 자, 앞으로도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 것이냐, 그렇게 잘 버는 기업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팍팍해서 앞으로 주식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재무 상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 일정 기간 동안, 자, 기업이 일정 기간, 회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것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쓴 것,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었으면, 자, 반드시 그게 된 원가, 뭔가를 줘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수익, 우리가 받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고요. 주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나간 비용보다, 원가보다 크면은 이익이 되겠고요. 그 반대면은 손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자,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입니다.
자, 자본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본하면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본전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본전, 기본적인 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차입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즉 내가 투자한 것과 또 차입금과의 합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선 가장 알고 싶은 게 뭐가 될까요? 자, 내 본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내가 투자한 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 자본이, 본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고요. 이 자본 변동표에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의 변동을 통해서 처음하고 나중을 비교했을 때, 즉 기초와 기말을 비교했을 때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겠죠.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현금 흐름표. 사실 저 앞에서 말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만 봐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빼먹고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산은 많은데 막상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꼬은 돈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내가 당장 월급을 주고 또 각종 원재료를 사오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현금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돈의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현금 흐름표다. 자, 현금의 흐름, 유입과 유출을, 자, 영업에서 얼마를 벌었냐, 투자에서 얼마를 벌었느냐, 재무에서 현금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 세 가지의 변동에서 어떻게 현금이 변동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 자, 회계의 재무제표는 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계정 과목하고 숫자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항을 주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별지에다가 따로 하는 것을 재무제표의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논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중간 내지 나중 부분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때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조금 지나면서 자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니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수업의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정보 제공 수단으로 삼는 게 재무제표다. 그래서 4가지 재무제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 재무제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거꾸로 하면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요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재무제표, 4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작성 방법인데요. 그 작성 방법을 통상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라는 게 이제 한자로 좀 쓰면 이렇게
나누어 적는 게 분계입니다. 나누어 적는. 자, 어떻게 나누어 적느냐? 나누어 적는 방법은 왼쪽, 오른쪽 나눕니다. 그냥 왼쪽, 오른쪽. 자, 우리가 보통 장부의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처음엔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도 모르시죠. 어쨌든 이 작성 방법이 분계다, 분계. 자, 분계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적는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사실은 회계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분계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회계가 죽음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분계의 원리입니다. 분계의 원리. 자, 그래서 분계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깨치신다면은 이 회계학은 반은 성공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분계의 원리만 제대로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독학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분계의 원리를 그것을 뭐 거래의 판례소다, 분계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어려웠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순한 제가 논리와 약속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분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분계의 원리는 나한테 좋은 거는 왼쪽이다. 나한테 불리한 건 오른쪽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회계는 거의 반은 성공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한테 유리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왼쪽, 나갈 때 오른쪽이다. 불리한 것일 때는 오른쪽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 돈 될 만한 거, 앞으로 돈 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자산이 들어온다, 나한테 들어온다. 그럼 내 입장에서 뭐죠? 좋죠.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차변에 적는 겁니다. 즉, 왼쪽 차변에다 적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간다,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내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유리한 거, 오른쪽 불리한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깨치고 계시면은, 자, 그걸 통해서 분계를 하시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분계다, 분계. 자, 그럼 회계는 어떻게 이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냐? 분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회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합니다. 분계. 자,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차변과 즉 대변에 나누어 적는 게 분계라고 그랬어요. 자,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갖다가 원장이라는 장부에 옮겨 적습니다. 단순 무식입니다, 사실은. 사실 회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는 한 부류는 너무 머리가 좋아도 회계를 못 하고요. 머리가 너무 나빠도 회계를 못 합니다. 사실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회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분계라는 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적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을 1년 내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원장이라는 친구한테 계속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전기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퍼. 단순하게 장부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것을 단순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옮겨 적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분계하고 옮겨 적고, 분계하고 옮겨 적고, 분계하고 옮겨 적고. 이것을 1년 내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회계를 못하는 이유가 지겹거든요. 단순 수작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분계하고 옮겨 적고, 분계하고 옮겨 적고 하니까 지겨워서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것마저도 안 되는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또 이게 안 되고요. 자, 보통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회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타고나신 분들이다. 자, 그래서 분계에서 차변과 대변을 나눈 다음에 옮겨 적고, 나눈 다음에 옮겨 적고, 계속 우리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물론 요새는 컴퓨터가 다 만들어줍니다. 이거 옮겨 적는 것도 요새는 컴퓨터가 다 해주죠. 전산으로 이제 다 되는데, 어쨌든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1년 내내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계하고 옮겨 적고, 분계하고 옮겨 적고.
자, 요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거 합니다. 결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이 옮겨 적은 것을 다시 시험 삼아 작성해 보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시험 삼아 한번 계산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인데요. 자, 수정 전에 자, 이 원장 내용을 그대로 갖다 적습니다. 합계치만 쭉 갖다가 한 표에 적습니다. 한 표에 적는데, 자, 아직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이니까 또 어떠한 수정사항도 거치지 않은 내용이니까 수정 전 시산표라고 그래서 요 1년 내내 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 정리하는 표가 수정 전 시산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놓고 우리가 1년 내내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이제 시산표고요. 자, 그 다음에 옮겨 적고 난 다음에 기말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분계를 합니다. 분계. 기말에 분계를 한번 하는데요. 물론 뭐 결산 분계라고도 하고요. 수정 분계라고도 하고요. 자, 어쨌든 기말에 가서 시산표를 한번 작성한 다음에 연중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분계하면 또 뭐 해야 되죠? 또 옮겨 적습니다. 자, 옮겨 적는데 이 수정 후 시산표에 옮겨 적습니다. 자, 수정 전 시산표에 옮겨 적고 그 내용을 기말 수정 분계한 다음에 그 분계한 내용을 또 옮겨 적습니다. 물론 원장에도 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정 후 시산표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자, 옮겨 적고 나면은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자, 옮겨 적은 상태에서 자, 재무상태표 항목은 그냥 뽑아가지고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 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 그 자체가 바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요것이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안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하고 우리 손익계산서가 저절로 작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 저절로 작성이 돼서 나오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고요. 시산표 한 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재수정 분기하고, 사실은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시험하고 여러분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년을 위해서 요까지 하면서 장부 마감하면은 사실은 결산 과정이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고요. 자, 어쨌든 회계라는 게 분계를 하고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옮겨 적고 분계 한 번 더 하면 옮겨 적고 옮겨 적고 하니까 이미 재무제표가 나와 있더라.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이미 작성이 돼서 나오더라.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우수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회계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인데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 차변과 대변을 그냥 연중 내내 가르기만 하면 가르고 가른 다음에 옮겨 적고 몇 번 옮겨 적고 나면 이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손익 상태가 경영 성과가 바로 보여지게 나타나더라. 재무제표가 저절로 작성되더라. 이게 나누기만 하고 옮겨 적기만 해도 기업의 상태가 나오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괴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건 처음과 시작이 거의 시작과 끝이 분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의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이 분계의 원리 아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대한 계정 과목이 사실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암기만 있으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암기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회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즉 회계의 이론의 모든 것은 분계다. 분계는 뭐냐? 결국은 회계 이론은 뭐냐? 분계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즉 왜?
어떻게 해야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잘 표현할 것이냐, 즉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거냐, 이것이 회계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 회계 이론의 기본은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분계, 어떻게 분계를 하면은 이 재무제표가 잘 만들어질 거냐, 즉 어떻게 분계를 하면 기업에 대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것이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분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